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심야 공습에 맞서 이란 본토에 대해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일리노이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인기 스낵과 음료, 사탕 등 수천 가지의 판매가 발암물질 함유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카오니 보건당국은 에버그린 파크 지역에 소재한 샘스클럽에서 홍역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다시 7%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에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한인교회가 보듬어 안을 수 있을까요? 다민족 선교를 지향하는 한인교회 목소리는 여전히 작지만 그것이 미래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네이션스 교회 변혜성 목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영업 중인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 레드랍스터가 파산보호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모넬라 감염 위험으로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바질이 리콜됩니다. 윌맷에 소재한 웨이페어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내달 문을 엽니다.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재학생 100여 명이 어제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고병원성 주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심야 공습에 맞서 이란 본토에 대해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쯤 이스파한에서 무인기 3기가 목격됐고 방공망을 가동해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ABC 방송 등은 이스라엘 미사일 여러 발이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지만 AFP 통신은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스파한의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과 관련해선 이란 당국은 방공 시스템이 활성화된 결과라며 지상선은 폭발은 없었다고 밝힙니다. 이란군 고위 관계자도 이번 공격과 관련해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한때 테헤란과 이스파한, 시라즈로 가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또 주요 국제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지만 이후 정상화됐습니다. 앞서 이란은 이달 1일 있었던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에 대한 폭격에 보복한다며 지난 13일 밤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300여 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의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기 스낵과 음료, 사탕 등 수천 가지의 판매가 발암물질 함유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를 포함해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여러 주에서 이른바 스키틀즈 금지법에 해당하는 4가지 식품 첨가물과 더불어 발암물질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런 식품에는 스키틀즈와 M&M, 도리토스, 치토스, 게토레이 등이 포함됩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윌리 프레스턴이 지난해 말 제출한 이 법안은 사탕과 탄산음료 및 기타 스낵식품의 특정 성분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첨가물에는 이산화티타늄, 블로마 식물성유, 브롬산 칼륨, 프로필피라벤, 적색염료 3호 등이 포함됩니다. 브롬산 칼륨은 일부 포장된 빵과 냉동식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요. 프로필피라벤은 포장된 옥수수 토르티야, 구운 디저트, 케이크 아이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적색염료 3호는 일부 사탕, 구운 식품, 스낵, 아이스크림, 시리얼, 탄산음료 및 일부 의약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화학물질은 어린이들의 과잉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 위협을 높일 뿐 아니라 또 암 위험성과 DNA나 신경계 손상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편 이번 법안으로 스낵과 음료 관련 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주당국은 제조업체들에게 레시피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카오니 보건당국은 에버그린 파크 지역에 소재한 샘스클럽에서 홍역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건국은 지난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45분 사이 9400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샘스클럽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홍역에 감염된 사람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죠. 감염된 시카고 거주자는 보건당국에 알려진 사례입니다.
보건당국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은 예방접종 기록을 검토하고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을 최신 상태로 접종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홍역에 노출될 경우 발진과 고열, 기침, 콧물, 눈 충혈, 눈물 등의 증상이 7일에서 21일 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4월 19일 현재 보건당국은 일리노이주에서 64건의 홍역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중 58건은 시카고에서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사례는 웰과 레이크, 듀페이지 및 교회 쿡카운티에서 보고됐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다시 7%대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책 담보대출 업체 프레디맥은 18일 현재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7.1%로 나타나 한 주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대로 돌아간 것은 지난해 12월 초 이후 약 4개월여 만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 밖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시장 금리와 함께 대출 금리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주택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지난달 미국 주택 판매는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19만 건으로 나타나 2월에 비해 4.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영업 중인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 레드 랍스터가 파산보호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ABC7 시카고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재정난을 겪어온 레드 랍스터는 구조조정을 위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것을 놓고 로펌과 상의 중입니다. 레드랍스터는 지난해 6월에 새롭게 출시한 프로모션 얼티메이트 엔들레스 슈림프를 영구 메뉴로 고정하면서 약 1,100만 달러 상당의 영업 손실을 보고했다고 하죠. 너무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면서 역효과를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레스토랑은 나중 2023년 4분기에만 1,25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는데요. 2020년 레드랍스터를 인수한 태국 참치회사 타이 유니온그룹은 올해 초 치솟는 인건비와 높은 이자율 등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 2월엔 매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1968년 플로리다에서 사업을 시작한 레드랍스터는 캐나다와 미국 등 전 세계에 649곳의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가재와 새우, 체다베이 비스킷 등의 메뉴로 유명합니다. 살모넬라 감염 위험으로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바질이 리콜됩니다. 질병통제방센터는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잠재적으로 오염된 인피니티 허브 유기농 바질과 관련된 살모넬라 감염에 대해 경고를 발표했는데요. CDC는 위스콘신과 미주리를 포함한 7개 주에서 살모넬라 감염 사례가 12건 보고됐다고 밝힙니다. 한 명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트레이더조는 4월 12일 바질 배송을 중단했으며 현재 매장에는 제품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사와 발열, 위경련을 경험하죠. 증상은 일반적으로 박테리아에 감염된 후 6시간에서 6일 사이에 나타납니다. 시카고에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한인교회가 보듬어 안을 수 있을까요? 다민족 선교를 지향하는 한인교회 목소리는 여전히 작지만 그것이 미래의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4월 19일 현재까지 시카고로 찾은 이민자의 수는 모두 3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돌보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시정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명을 실천하면서 더 많은 한인교회 동참을 주문하는 올 네이션스 교회 변혜성 목사를 만났는데요. 현재 난민들의 상황과 교회의 역할, 교계의 할 일 등 제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시카고 피터슨 길에 있는 올 네이션스 교회 전시는 시카고 명성교회입니다. 한인교회에서 다민족 교회로 전환하면서 2018년 이름을 바꿨는데요. 변혜성 목사는 2017년 2월 이곳에 부임했습니다. 교회 인근의 주민 대부분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힌두교이고 무슬림이 50%가 넘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영혼 구원이라는 판단으로 다민족 전도에 매진했는데요. 현재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30여 명 대부분이 비한인들입니다. 변 목사가 시카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본격화한 것은 작년 여름부터였죠.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주민이 묵고 있는 경찰서로 차를 돌린 게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본 난민들, 궁핍한 삶이 그의 헌신을 독려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차를 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10월 28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쪽에 가서 경찰서에 일단은 가라라고 해서 일단은 그 마음을 주셔서 경찰서에 갔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던 거죠. 텐트 치고 있고 비닐 막 덮어 쓰고 있고 다 나오셨죠. 11월 달쯤에 다 나오셨어요. 쉘터로 다. 이주민들은 싱글 쉘터와 가족 쉘터로 나누어 생활합니다. 간이 군용 침대, 냉동 음식 등으로 끼니를 잇고 있는 상황이라고 변 목사는 전했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그나마 한 끼도 빵으로 때운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올랜션스 교회는 변 목사의 말대로 매주 먹이는 사역을 진행합니다. 난민 일부라도 교회에 데려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함께합니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에는 스쿨버스로 100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을 교회에 데려오기도 했는데요. 직접 쉘터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올랜션스가 주로 찾는 보호소는 64번가 우드런 지역에 있는 가족 쉘터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뿐이라는 이 지역의 난민들을 차로 모셔와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이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 쉘터가 있어요. 저희 링컨 경찰서, 저희 교회랑 가까운 경찰서에 계셨던 분들이 64번가 우드런 지역에 이제 가서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타겟을 삼고 있는 쉘터가 거긴데 저희들은 이제 행사가 있을 때는 뭐 많게는 70분, 뭐 100분도 오시기도 하고요. 적게는 뭐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오시죠. 1차적으로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플라스키 길에 있는 지금 이제 난민들이 다 나갔지만 거기가 가족 쉘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거기 가서 전도를 하러 갔더니 알고 봤더니 난민 쉘터였던 거죠. 시카고 한인교회 중 난민 쉘터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한인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랜션스와 김광석 목사가 심호하는 기도의 집, 장혜즈라 목사가 담임하는 예본교회 정도입니다. 변 목사는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주민 스스로 자립하기 전 초기 1, 2년 내 변 목사 표현으로는 마음이 가난할 때가 복음 전파의 적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시카고 전 한인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일자리를 잡거나 그러니까 직장을 잡거나 자기가 어느 정도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1, 2년 안에 그들이 정말 마음이 가난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는 이때거든요. 지금 난민들 쉘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교회가 한인교회는 일단은 전무해요. 저희 교회나 뭐 기도의 집 김광수 목사님이나 또 몇몇 교회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장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보내셨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목회자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멀리 남미 선교를 행해온 한국교회가 이제 1박 또는 주말, 스프링 브레이크에 찾을 수 있는 가까운 선교지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변 목사의 주문입니다. 변 목사는 특히 가족 쉘터에 머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기로에선 한인교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변 목사는 왜 하나님이 시카고에 난민을 많이 보냈을까 생각하고 난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떨쳐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난민 선교 사역을 연합으로 할 수 있을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한인교회에 당부했습니다. 울맷에 소재하는 웨이페어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내달 문을 엽니다. 웨이페어는 18일 목요일 에덴 플라자 3231
레이크 에비뉴에 위치한 울맨 매장을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그랜드 오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5만 평방피트 규모의 이 소매 공간은 웨이페어의 첫 번째 대형 매장인데요. 이는 웨이페어 전문 브랜드인 조스 앤 메인 오크브룩 센터 매장을 포함한 다른 오프라인 매장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울맨 매장이 모든 스타일의 공간이나 예산에 맞는 가구, 홈 데코, 가정용품 및 주택 개량 제품을 포함해 집에 대한 모든 것을 위한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더 포치라는 현장 휴게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웨이페어는 현재 로미오빌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울맨 매장 고객은 구매 후 특정 품목을 매장에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른 품목은 배송됩니다. 매장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는 5,000명 회비 납부 캠페인에 올해에도 동포단체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회 2024년 1사분기 회계 결산에 따르면 크고 작은 개인적인 도네이션과 또 회비 납부 외 직접 한인회관을 방문해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 기간 납부에 동참한 단체는 제일감리교회, 시카고 한인산악회, 또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 미중서부 태권도협회, 시카고 미용재료상협회, 시카고 무궁화 연장자 아파트 등이며 5K Run for Love, 리트로 코리아의 오신의 이사장, 미용회사인 IM뷰티스쿨, 60세 이상 연장자 모임인 블루초 클럽에서도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기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인회는 사랑과 관심으로 거듭나는 한인회, 자라나는 차세대, 발전하는 한인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캠페인에 동포사회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는데요. 연간 회비는 1인당 $20입니다. 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시카고 한인회 773-878-19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틴리파크에 소재한 시카고 중앙진리교회가 지난 14일 주일 창립 감사 예배를 개최해 새 출발을 알렸죠. 이날 예배에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국장 서도건 목사를 비롯해 시카고 교회협의회 부회장 이성 목사와 교역자회 이학성 목사, 시카고 제일감리교회 김광태 목사 등 시카고 교계 관계자 및 인사가 참여했으며 또한 컨벤션 센터와 틴리파크 바프티스트 처치, 루터런 처치 등 지난 1년 동안 예배당을 공유해준 교회의 담임 목회자 등 성도 포함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호근 담임 목사는 바쁘신 중에도 이번 창립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주님의 형제자매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적 교회가 돼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날 모인 헌금은 예배당이 없는 이디오피아 교회들을 위한 선교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스타벅스가 플라스틱을 최대 20% 줄인 일회용 컵을 개발했는데요.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플라스틱을 최대 20% 줄인 일회용 컵을 사용해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최근 미 전역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차가운 음료 매출 비중은 2013년 37%에서 75%로 급증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도 함께 늘어나자 플라스틱 처리가 문제로 떠오른 겁니다. 스타벅스는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가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맑게 하늘에 기온은 어제와 대체로 비슷한 50도대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55도, 밤 최저 39도. 내일과 모레 주일에도 구름은 다소 끼겠으나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집니다. 토요일은 낮 최고 기온은 52도, 밤 최저 36도, 모레 주일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가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46도, 습도는 67%, 바람은 북서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